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그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예전 그 대선 주자들이 내세웠던 여러 가지 반려동물 관련된 그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료비를 조금 감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나왔던 대표적인 얘기가 표준수가제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료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가세를 없애는 겁니다. 생명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의료 행위에 부가세를 매긴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낮춰주기만 해도 바로 10%의 진료비의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과연 이 부가세 철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선인께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반려동물에 지출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저는 되게 실질적으로 진료비의 감면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요.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표준수가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표준수가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다 나쁜 부분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성화 수술비는 얼마? 이렇게 표준수가로 만약에 정했다라고 합시다. 지금은 수컷 중성화 같은 경우에는 싸게 하는 데는 뭐 10만원 언더로 하는 것도 제가 들었을 땐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수컷 아이들의 중성화 비용은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가격들을 가지고 보호자분들이 나한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있어요. 근데 이게 표준수가가 돼버리면 어디서 중성화를 하던 말 중성화 수술비 얼마 딱 정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그러면은 뭐 시설 좋고 제일 뭐 좋은 데 가서 하려고 다 하겠죠.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뭐 예를 들어 마취를 어떤 걸로 하는 거냐, 뭐 호흡 마취를 할 거냐, 주사 마취를 할 거냐, 수술을 할 때 일회용 멸균포를 사용을 하느냐, 멸균 돌려가지고 그냥 재활용을 해서 쓰느냐, 그 이후에 그 먹는 약은 며칠이 나갈 거냐, 소독은 어떻게 해줄 거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술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마취해서 아이가 잘못될 확률이 1%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못해서 놓치는 1%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취전 검사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그 1%도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각자의 병원들에서는 그 소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검사들을 해야지 이 수술이 가능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병원들도 많단 말이죠. 그럼 병원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표준수가제로 묶어버린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비싼 장비를 쓰고 뭐하러 좋은 장비를 쓰고 뭐하러 마취전 검사를 다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그 어떤 폐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중성화 관련된 내용만 해도 이게 엄청 다른 거기 때문에 표준수가제가 되려고 하면은 우선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진료 표준화가 먼저 돼야 됩니다. 중성화를 할 때도 주사 마취를 해라, 뭐 호흡 마취를 해라, 이런 거를 막 다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다 정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먼저 시급하게 대줘야 되는 부분들은 진료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료 행위를 하기 전에 아이의 진료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고지를 받고, 보호자분이 이 병원은 어떻고 저 병원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보호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병원에 갔는데 비용 얼마 나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황스러운 거죠.
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 표준수가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번개꿀에 콩 거먹듯이 갑자기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췌장염이라고 하는 질환을 예를 들어 봅시다. 췌장염이 어떤 경우에는 괴사성 췌장염으로 넘어가면서 복막염이 오고 그렇게 되면서 신부전이나 이런 합병증들이 쭉쭉 진행되면서 안 좋게 흘러가는 췌장염도 있고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며칠의 단순한 수액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췌장염 입원비 얼마 이렇게 딱 정해버린다고 해봅시다. 같은 췌장염이라고 해도 증상에 따라 질병에 따라 이게 너무 다른데 이게 정말 다르거든요. 오는 아이들이 다 달라요. 췌장염이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 아이가 뭐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래 신장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이 아이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뭐 사료를 먹는 걸 뭐 조심을 해야 되고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거를 과연 이렇게 하나로 딱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표준수가제와 관련해서는 이 진료의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고 의료 비용에 부담이 되시는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비용의 다양성의 존재를 해줘야 보호자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도 다양해질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받을 툴들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고 이 자리를 빌어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부가세 없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진료비 관련해서 소득공제나 세액 감면을 해주시면은 진료비적인 부분에서의 부담을 빠르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좀 약간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 내용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진료의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다양성들이 실은 존중이 되어져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